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의 중대 사항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통합 명부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도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4월 23일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본선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본선에서는 명확성과 공감도, 독창성 등을 심사해 결선에 진출할 청소년부 3팀과 일반부 5팀을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공약 개발 참여 및 업적 홍보 등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 한도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과 신고 제보를 적극 유도합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조치 시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4월 20일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현직 구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투개표 장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보안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4월 28일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8일 과천청사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명부 시스템, 투표지 분류기 등의 보안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과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보안자문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추천한 위원과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 참석자들은 통합명부 시스템 보안체계 및 절차,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보급 과정에서 위 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최상위 보안카드 인증서 생성, 동 프로그램 설치 후 결함 여부 검증을 위한 검증용 보안카드 생성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4,400여 개의 투표소, 256개의 개표소에서 투개표를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안내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때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30일까지 거론 통지를 받은 때에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 거론 통지를 받은 때에는 2023년 4월 5일에 실시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본선이 선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본선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선거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표는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국민 투표율에 선출되어 임기를 보장받고 이로써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제11회 강연 콘테스트는 개인 또는 팀이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본선은 청소년부 5팀, 일반부 16팀 등 모두 21팀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심사 기준 안내, 강연 발표 후 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명확성 및 공감도, 독창성, 발전 가능성, 내용의 완성도 등을 심사해 결선 진출자와 장려상 및 특별상 수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5월 7일 열리는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에 청소년부 3팀, 일반부 5팀이 진출했습니다. 한편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일반부 300만 원, 청소년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중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강연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됩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해킹 등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해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해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보안 서비스 대상 홈페이지는 외부 웹호스팅을 이용하거나 후보자가 구축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한하며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는 제외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등에서도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보자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홈페이지 대상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와 웹보안 도구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무료 보안 서비스를 원하는 후보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헌금 30여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 의원. A 의원은 정당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와 C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총 32억여 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제공해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한 양쪽의 이해가 합치됐다면서 32억 원 대부분을 공천 헌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A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역시 공천 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A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따라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 좀비 속과 형제 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국회의원 등의 직계 좀비 속과 형제 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해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는 선거 과정 첫 단추부터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행위인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과천청사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당부, 동시지방선거 현안 추진 상황 공유, 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 관리 지침, 주요 현안 토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신고서를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공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총 1,216억 4천여만 원이고 이 중에 선거 비용 보전 요건을 충족한 정당의 선거 비용은 더불어민주당 487억여 원, 국민의힘 425억여 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예비 후보자, 정당, 후원회 등의 회계 보고서, 회계 관계 서류는 열람과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다문화 가족 온라인 투표 참여 홍보 서포터즈를 위촉했습니다.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다문화 서포터즈는 다문화 가족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8회 동시지방 선거에 관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서포터즈는 다문화 가족 친목 모임 등을 통해 투표 방법 안내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SNS 매체를 이용한 선거 정보 제공과 투표 참여 홍보 등의 활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에서 전복 치패 양식과 회조류 종묘 생산을 하고 있는 사진 쪽으로도 직업을 하고 싶어서 서울에 한 달 살이를 하러 온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전복을 종묘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양식업에서 새끼를 키워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조금 알기 어려운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있는 가두리에 저희가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 수준의 사이즈의 아이들이 수백만 마리가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전 엄지손톱만하게 키워가는 작업을 1년 중 10개월 동안 하거든요. 좀 항상 보면서도 신기하고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완도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대학교 또한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해서 완전 수산양식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하면서 사진을 접해서 시작을 했다가 취미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걸 직업으로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보통 풍경 사진이나 제품 사진 등을 촬영을 하고요. 인물 사진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사진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추억을 남겨준다는 그게 아주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좀 많은 분들이 전복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다들 막혀 있었던 것들이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코앞을 두고 있는데 모두들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